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번 주에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두 지정학적 리스크에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장은 프레지던트 휴일을 맞아서 장이 없는데요. 선물 시장은 오픈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인 벨라루스 훈련을 20일에 종료하고 회군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러시아가 이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훈련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사실상 침공 가능성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미 정보 당국은 러시아 군 지휘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현재 러시아군은 무려 19만 병력이 집결해 있는 상태고요. 계속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의회는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독립국으로 승인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푸틴이 이걸 승인하느냐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침략의 명분을 스스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 국경 지역 역시 상황이 상당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TV는요, 이날 우크라이나 장갑차 2대가 러시아 국경으로 진입을 해서 파괴했다고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즉각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소식 이외에도 프랑스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러시아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시그널을 보내면서 불확실성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러시아 정부의 움직임과 국경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요, 루블화는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그 달러 대비 러시아의 루블화는요, 장중 1.5%까지 하락을 하다가 1.1%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러시아 벤치마크 지수인 모엑스는요, 무려 8.6%까지 폭락을 했고요. 이 달러 표시 RTS 지수는요, 1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증시 중 가장 나쁜 퍼포먼스를 보였는데요. 자산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죠. 사실상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경제 제재 가능성을 지금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단 선물 시장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S&P 500 퓨처는요, 4,310까지 하락을 했고요.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요, 푸틴 대통령이 지금 국가안보회의가 끝난 후에 대국민 연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일촉즉발로 치닫으면서 유럽 증시는 현재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요, 러시아가 침공 이후에 이제 죽이거나 수용소로 보낼 우크라인들의 그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아주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정말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침공 선봉그룹, 이 군대가 아직 국경에는 집결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서 내일이나 모레처럼 당장 공격할 가능성은 조금 약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나토 가입 여부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위협이 강해진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죠.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유럽이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보장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요. 나토와 미국은 당연히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병력을 철수했다면서 실제로는 지금 러시아군은 10만 명에서 19만 명까지 늘린 상황인데요. 이 러시아가 과연 자국 경제의 파멸을 이끌 침공을 감수하면서까지 나토의 칼을 들일 것인가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가 갈등을 최고조로 이끌면서 협상을 결국에는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 북한 같은 공산국가가 워낙 잘 써먹는 벼랑 끝 전술이니만큼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지역에 지금 내전이 너무 격화되면서 우발적인 전쟁이 불씨가 터질 수도 있다는 평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당국은요, 지난 하루 동안에만 무려 80건의 휴전 위반이 있었고요. 러시아는 심지어 우크라이나 장갑차가 러시아 국경을 넘었다고 주장을 할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현재 지금 현지 상황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상 전망이 불가능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만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유가는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골드는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파라듐의 가격 역시 심상치 않은 모습이죠. 러시아 제재 가능성이 커지면서요. 전 세계 생산량이 한 9% 수준을 보이는 알루미늄 역시 생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알루미늄은요. EV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로 사용하는 데다가 올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원자재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팩트셋에 따르면 최근 실적 보고에서 우크라이나를 언급한 기업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원자재에 지금 큰 손이니만큼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종 소비 시장에서의 역할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필립 모리스 같은 기업은요, 매출의 8%가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펩시나 맥도날드도 4%가 넘는 매출이 그쪽 지역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절대 적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죠. 네, 감사합니다.